토론에서 시작해서 논쟁으로 끝나는 분들을 위한 쉽고 친절한 시사 프로그램 육친의 시사 맛집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울산 변호사회 김태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UBC 울산방송의 취재팀장이신 조윤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도 UBC가 야심차게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UBC 울산 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울산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으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3%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교육감에 출마하셨나요? 출마 의사를 밝힌 울산 교육감 후보는 총 3명입니다. 우선 울산 교육감인 노키 교육감, 그리고 울산대학교 명예 교수인 김종 후보, 그리고 울산혁신교육연구소 대표 장평규 후보, 이렇게 세 분입니다. 울산 교육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누가 교육감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노키 현 울산시 교육감이 44.6%로 가장 앞섰고,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 22.5%, 그리고 장평규 후보 6.9%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김주홍, 장평규 두 후보 선호도를 모두 합쳐도 노키 교육감 선호도보다 이제 15%포인트 이상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수치로만 보면은 더블 스코어 이상 둘을 합쳐도 많으니까 압도적인데, 오히려 저는 본선이 시장 선거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 노키 교육감이 지난 선거 때 보면은 다자구도였어요. 보수 후보가 굉장히 난립을 했고, 제 기억에 노키 교육감이 30대 초반의 득표율로 했는데 2등, 3등이 20%를 넘지 못할 정도로 표갈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대 후보가 강하면은 지금 이제 나머지 두 후보가 중도 보수잖아요. 이 후보 진영의 단일화가 당연히 논의될 거예요. 단일화되면 선거에서 정말 어려운 게 1대1 맞대결 구도거든요. 그러면 지난 선거 때는 30%대 초반으로도 당선됐지만은 지금은 과반수를 넘겨야 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저희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시장 선거 같은 경우이나 이제 지방 나머지 선거 같은 경우 이제 부동층이 15% 정도로 이제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저희 여론조사 보면 부동층이 그러니까 없다 네. 15.2%가 나왔고요. 모름, 응답 거절이 10.5%가 나왔어요. 합치면 25% 정도. 25%가 지금 부동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까 저 15%포인트를 엎을 수 있는 수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노키 교육감도 악재가 좀 있어요. 보수 이념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는 극구 이렇게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 최근에 왜 아프가니스탄의 정착민들, 난민 자녀들을 하는데, 진보 교육감은 당연히 아이들 다 품어야지.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 단체에서는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들. 노키 교육감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 넘어야 될 산이 아니냐.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는 좀 큰 퍼센트 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네. 넘어야 될 산은 많다. 네. 바깥에서 저희들이 이제 듣는 이야기는, 크게 저희들 노키 교육감 평가를 하면 가장 교육복지 확대를 가장 먼저 꼽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고,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네. 초중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지원.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3차 재난지원, 교육재난지원금까지 다 교육복지 확대해서 많은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지지를 그렇죠. 받는 부분이 네.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대응도 되게 잘했다는 잘했죠. 평가를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애들 심리 상담, 그리고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비대면으로 할 때 그런 원격 수업, 격차 같은 걸 해소하는 지원 방안들, 그래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시장 선거와 지방 선거가 같이 하다 보니까 정당 공천이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영 이 나눔이, 아까 보수 진영이 이제 한 54%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단일화됐을 때 선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사실 울산 교육계를 보면 상당히 울산 교육계가 좀 부패의 온상처럼 여겨졌었거든요.
제대로 임기를 채운 교육감이 뭐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노후기 교육감을 제외하면 지금 이제 7대 교육감 노후기 교육감이시고 지난 이제 5회, 6회 지방선거 교육감으로 당선이 됐던 김봉만 전 교육감의 이름을 뭐 거론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워낙 유명하니까 네. 이 사건들은 유명하니까 거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의 재판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인데 5회 지방선거 당시에 그 선거 공보물 계약 금액을 좀 허위로 이제 부풀렸다라는 이제 혐의로 사기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2018년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제 벌금 1천만 원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방교육자치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당선 무효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학교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좀 뇌물을 받았죠. 그래서 2018년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7년이면 중죄라고 할 수 있겠죠. 중한 범죄입니다. 중한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그 액수가 과다한 걸로 보여요. 교육계에 계신 분이 학교 공사 자금을 이렇게 착복을 했다, 횡령을 한 건데, 횡령을 한 네, 거죠. 정말 부끄러운 현 주소였죠. 네, 그러한 교육계가 이제 노후기 교육감들도 네.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이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인기 있는 비결이 될 텐데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쉬운 선거는 아닐 것이다. 아니고 그 조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구도로 봐야 되는 선거판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감 선거는 이제 정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도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화하는 것 자체가 교육 이념을 좀 훼손하는 그래 봐지는데 아까 김봉만 전 교육감을 말해서 제가 좀 생각나는 게 김봉만 교육감이 이게 뽑기를 해가지고 1번이 된 뽑아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상만 기호 쓴 교육감은 거. 기호,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기호.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난 메리트가. 프리미어로 제공됐다. 사실상 이제 로또 선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육감 선거 이제 문제점을 이제 거꾸로 되짚어 보면 로또 선거 네. 이것은 결국 이제 인물 검증이 안 하는 선거.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네. 네,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육감만큼은 이렇게 임명제로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좀 정치에서 좀 독립되라는 뜻인데 이번 선거도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없죠. 예, 예. 시간이 없고. 오로지 그 교육 그 이념 이런 것들만 좀 들여봐서 이렇게 사람을 뽑고 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근데 우리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 의회에서 간선제였어요. 그게 이제 매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범위를 넓힌 게 학교 운영위원으로 좀 확대를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5대 때부터 직선제로 바뀌었잖아요. 정치적 중립과 또 하나는 이제 교육감의 이 부정부패 고리를 좀 끊겠다는 취지로 직선제로 바꿨는데 그 점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교육수장이 예산 편성과 정책을 위반하는데 지자체장과의 협력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임명직이 주로 많고 직선제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해요. 제도가 그걸 보장하지는 못한다. 사람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육감 문제를 정당 공천에서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 그리고 임명직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는 좀 앞으로의 좀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 주체 중에 하나인 학생들은 교육감을 뽑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교육연대에서는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로 만 16세로 하향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신가요? 선거 연령 관련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대선 때부터 만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올해 2월에 그 정당 활동 가능 나이를 만 16세 이상으로 이제 정하는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선거권에 관한 논쟁은 이제 매번 대선이나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논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은 16세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자기가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훌륭한 이제 제도로 이제 정당한 이렇게 제도로 이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펼치는데 사회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한 채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만 16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부모의 양육 이제 하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학교라는 이제 제도 안에서 이제 공부라든가 이제 조금 신체적 활동을 하는데 좀 선거를 하는데만 좀 제약이 좀 정신적인 제약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좀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연령 낮추기 경쟁이 마치 진보의 척도인 것처럼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 네, 이렇게 해서 뭐 교육감 후보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투표일 것 같습니다. 이번 그 6.1 지방선거 투표 여부를 그 UBC 여론조사에서도 물어봤을 텐데요. 그 이번 조사에서 73.2%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이제 응답했고, 이거는 그 대선 78.1%보다는 낮은 수치라 볼 수 있네요. 대선보다는 인기가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없다. 아마 할 것 같다가 또 14.9%가 나왔기 때문에 88% 이상 응답자가 뭐 투표를 할 예정이다. 할 예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심도가 꽤 높을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방선거 투표율이 65%를 넘은 적이 없는 없어요. 걸로 지금 예. 알고 대선보다 있기 항상 때문에 낮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예. 88% 정도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 몇 퍼센트 예상하지? 저는 70%는 넘길 수 있을까? 못 넘겨.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내기 걸을까요? 하시죠. 예, 재밌- 내기. 저는 68%. 좋아. 68%. 왜냐하면 이 뭐 시장 선거도 만약에 상파전으로 아, 가거나 시장선거 이러면 재밌죠. 뜨거울 역대급. 것 같고 흥행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 적어야지. 적어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저는 68. 68.2%. 아, 68.2%. 예, 김 변호사님 아, 저도 거의 비슷한 69.1% 보고 69.1% 같습니다. 네. 네. 저는 64%. 64%.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네. 62.5%. 62.5%. 6.25. 네. 아픈 역사. 예, 나쁜 녀석. 아, 재밌나 이거. 네. 작가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매야 될까 싶을 정도로 또 밥이 걸려 있으니까. 네, 밥이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토론의 맛을 찾아드리는 육신의 시사 맛집. 오늘은 교육감 후보에 대한 민심 여론조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맛깔나는 한 줄 평. 오늘 오랜만에 그 음식에 좀 비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식은 죽 먹기다. 네, 식은 죽 먹기다. 그런데 꼭 체하는 사람들을 보면 식은 죽을 허겁지겁 먹어서 체하더라. 물론 지금 이제 지지도도 노키 후보가 지금 현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보수 진영의 단일화와 그리고 이제 부동층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방심을 한다라면 체할 수도 있다. 아유, 그 매번 이 한줄평 맛깔나게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네, 사무실 일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해요. 홍어의 맛이다. 어머니 맛이다. 네, 좋아하는 사람 확실히 좋아하고 네. 못 먹는 사람 아주 싫어한다. 지금 뭐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선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가 다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홍어의 선거다. 네, 좋습니다. 조 팀장님 덧붙이겠습니다. 상당히 고래보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과메기 선거. 사실은 우리 조 팀장님께는 이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한 상태라서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신 이 세 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사의 절대 미각, 육신의 시사 맛집. 더 맛있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